안녕하세요. 매직바디 서재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도수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한 번에 10만원, 2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하던 도수치료가 앞으로는 4만원대로 제한된다. 실손보험 적용도 크게 달라진다. 도수치료 시장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분 기준 약 4만원에서 4만 3천원 수준으로 가격을 제한하고 일반 환자는 연간 15회,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시장 퇴출이다. 숙련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리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단순히 도수치료 가격이 싸진다더라, 이제 실비가 안 된다더라, 도수치료가 없어진다더라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도수치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골격 재활 시스템 전체가 변화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리급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병원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8만원, 어떤 병원은 15만원, 어떤 병원은 2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이 결합되면서 환자는 실제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환자 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보험사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관리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입니다. 완전히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인정되는 횟수를 제한하거나 가격 상한선을 정하거나 일정 횟수를 넘기면 환자 본인 부담률을 크게 높이는 방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재활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장인이 운영하는 맞춤 수제 구두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은 가죽을 사용하고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직접 발 모양을 측정하고 하나하나 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앞으로 수제 구두는 한 켤레 2만원만 받고 판매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격으로는 좋은 가죽도 사용할 수 없고 숙련된 장인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품질을 낮추거나 적자를 감수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수치료 역시 사람의 시간을 사용하는 서비스로 치료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단순히 손으로 몇 번 눌러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 과잉 진료 문제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수치료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은 결국 사람 대 사람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수치료는 정말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이 10년 동안 효과를 입증할 기회를 줬는데 못한 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효과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혈압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균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은 어떨까요? 목 통증은 어떨까요? 통증은 원래 매우 주관적입니다.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심한 디스크가 있는데도 통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MRI는 정상인데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통증은 단순히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 움직임 패턴, 스트레스, 수면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 연구는 원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통증, 일부 관절 질환에서 수기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치료 결과가 너무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치료사의 실력, 환자의 참여도,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직업, 스트레스 수준까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운동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도수치료의 효과 여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재활의 미래입니다. 사실 전 세계 재활의 흐름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적 치료 중심이었습니다. 환자는 침대에 눕습니다. 치료사는 치료를 합니다. 환자는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침대 하나 공간에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수치료라는 명목으로 과잉 진료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활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움직이고, 직접 운동하고, 직접 몸을 다시 학습하는 방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통해 전보다 강해져야만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생기고 노화와 재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활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리컨디셔닝입니다. 운동을 통해 움직임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신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재활의 중심이 점점 더 이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을 떠나 운동센터를 열거나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힘들게 면허 따서 왜 병원을 안 가고 필라테스 센터를 하지?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능 회복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진단과 치료 중심입니다. 하지만 기능 회복은 다릅니다. 걷는 방식을 바꾸고, 호흡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움직임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며칠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립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생각하면 이러한 공간과 인력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MRI나 엑스레이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움직임과 기능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영상은 정상인데 걷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상은 정상인데 허리가 계속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영상은 정상인데 운동을 하면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기능은 구조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도수치료만 받아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치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재활이 점점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진단과 의학적 치료를 담당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처방하고 질병을 진단합니다. 또 하나는 기능회복센터입니다. 운동을 배우고 움직임을 교정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치료실 안에서 치료하는 전문가였다면 앞으로는 병원 밖에서 움직임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운동 교육자, 기능 회복 전문가, 리컨디셔닝 전문가, 건강 코치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논란이 단순히 도수치료 가격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는 전문가가 환자를 고쳐주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전문가가 환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필라테스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라테스가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교육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치료사와 운동 전문가, 필라테스 강사의 경계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협업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단과 구조적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에 적응시키는 것은 필라테스나 운동센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수치료가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환자가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통증 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시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재활의 목적입니다. 10년 뒤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보다 기능회복센터가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보다 운동 기반 재활 시스템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역할도 치료사가 아니라 움직임을 교육하는 전문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재활운동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